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출제 기준이 좀 일부가 변경됐죠. 그래서 제가 SPSS 작업형을 우선적으로 출제 경향을 좀 변화된 부분을 조금 예상하고 문제를 좀 살펴보실 건데, SPSS는 크게 변동될 예지는 그렇게는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예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것을 어떻게 빠르게 찾아낼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케이스 추가, 그러니까 응답자를 추가하거나 컬럼을 추가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실습 자료가 많이 다운로드가 필요하신데, 자료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선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 네이버.com,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클럽을 접근해 보시면 거기에 맞는 검색을 통해서 텍스트와 PDF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보다 정확한 주소는 108089를 접속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카페에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페 네이버.com 스태티스틱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검색을 직접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누구나 동영상에서 해당되는 작업 실습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출제 기준 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라서 108089가 될 것 같시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첨부 파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F, 그 다음에 해당되는 SPSS인데, 이 SPSS는 이 결과치를 SPSS로 분석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요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이 자료를 가지고 실시하실 건데,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정도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 1번과 2번을 합치는 거고, 3번은 컬럼을 불러다가 옆에다 붙이는 문제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다 받으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고, 자료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구성하는 변수명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뒤에 바로 예시, 설문지를 보시면서 살펴봐 드릴 거고요. 1번 밑에 2번은 뭐냐면 요게 아래쪽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자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컬럼 오른쪽으로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붙이는 거. 오른쪽에 붙이는 것들도 한번 보실 건데, 아래쪽으로 추가하는 거는 금방 되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업형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만 되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수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본격적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올려드리는 이 자료는 제가 예상되는 것이지 이렇게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드리는 자료는 실제로 실무에서도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우선 초급 과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으로서 실제 출제 시험 문제에 설문지와 그 응답 결과가 주어지고 SPSS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것을 그 예시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를 한번 SPSS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았던 건데, 우선은 1차적으로 가장 출제 경향이 가능한 문제는 1번
5월 3일자 1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게요. 데이터를 끌어오실 때 해당하는 부분이 구분자는 건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은 아예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정명은 해당되는 설문지를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설문지를 먼저 보시죠. 해당하는 설문지는 요게 아이디가 됩니다. 아이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만족도에 대한 조사 약속드리고 문의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하께서 수강하신 교육 과정명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 과정명을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 지역, 그 다음에 총 근무 경력으로 되어 있으며 입력, 즉 1번을 선택한 거고 2번을 선택한 거고 1번, 2번을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데 1순위는 1번, 2순위는 6번, 3순위는 2번이라고 응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수강하신 교육 과정이 얼마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즉 8점을, 8번째는 아니죠. 하나, 둘, 그러니까 해당하는 8점을 선택했고, 교육 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 9점, 그 다음에 강사진에 대한 평가 8점, 그 다음에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7점, 그 다음에 8번 문항에서는 실무 적용 효과 가능성 예상 기대되는 정도, 그래서 8점, 그 다음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만족 정도 8점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입력을 한 뒤 교육 수강 동기를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수강한 것이 무엇이냐,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 검정을 할 수 있겠느냐, 연령별에 따라서 교육의 필요 정도의 평균 차이 검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1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어보고 갈게요. 데이터를 열어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변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자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교육 과정명, 성별, 연령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 교육 과정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교육 과정명이 될 것이고요. Q1이니까요. 그 다음 Q1, 2-1 두 번째, 첫 번째인 성별, 남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가 되죠. 2에 2 연령대, 지역은 2에 3, 총 근무 경력 2에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방법에서 교육 수강 동기 1순위는 3-1로 넣었습니다. 3_1,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순위별로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필요성, 그렇죠? 교육 과정의 필요성. 5번은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교육 지원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서비스 7번입니다. 8번은 교육 효과죠. 그 다음에 9번은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총 보기는 좀 많은데 컬럼 수는 좀 많지만 구체적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PSS를 통해서 얘를 직접 불러드리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PSS에서 해당되는 이 파일을 직접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게요. 그럼 데이터가 활성화가 되신 걸로 보실 수 있고요. 변수명이 맨 위에 나타납니다. 자, 구분제한 배열이고요. 변수명이 맨 위에 있고요. 소수점 기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변수명, 두 번째부터 데이터하고 불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백인데 공백은 여기 부분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만 해당한 부분이 원활하게 자료가 입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바로 오픈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에서 특히 데이터 보기에서 해당되는 컨트롤 방향키를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가실 거예요. 자, 다시요.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컨트롤을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오른쪽 끝으로 가고요. 왼쪽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맨 왼쪽으로 이동되고요. 컨트롤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맨 오른쪽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맨 아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맨 아래를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맨 마지막에는 빈칸이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은 현재 빈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겨측값인 점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변수 해당되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정명,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건 원래는 값을 다 지정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값을 이름 무엇인지 일은 무엇인지를 다 지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는 이 동영상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실제로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게 id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id가 3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SPSS에다가 요 부분을 끄고요. 337 넣겠습니다. 337. 그 다음에 기행력 강화가 맞을 겁니다. 기행력 강화 똑같이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별이 될 겁니다. 성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볼까요? 성별은 기행력 강화죠. 그 다음에 성별은 1번과 1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1번. 그 다음에 연령대 같은 거는 숫자 키 그대로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지역은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근무 경력은 2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교육 수강 동기 같은 경우는 1번, 6번, 2번으로 나와 있으므로 그대로 1번, 6번, 2번인가요? 예, 2번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입력하는 것도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입력할 때 오타가 생겼네요. 자, 교육 과정의 필요성입니다. 8번, 9번입니다. 8번, 9번 입력했고요.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8번, 7번이 되겠습니다. 8번, 7번. 그 다음에 교육 전반적인 효과 예상되는 정도는 8번, 만족도 정도도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 8번. 자,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입력 자료 자체를 입력하셨던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2020 이게 05 03 01 입력이라고 넣겠습니다. 입력까지 넣고 진행하죠. 자, 그러시면 우선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교육 수강 동기의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다중응답이라는 분석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죠. 자, 다중응답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분석에서 여기 좀 다중반응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변수군 정의, 여기서 순위가 교육수강 1수강부터 1위부터 3순위를 집어넣고, 여기서 빈도와 값을 넣어야 될까요? 범주형이 넣어야 돼요. 이건 범주형이 넣어야 됩니다. 범주형, 즉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인데, 실제로 응답 보기가 몇 개까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보기가 몇 개까지 있었나요? 총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Q3 언더바 뭐라고 저장을 해볼까요? 교육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10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컬럼이 새롭게 생성되지는 않고요. 분석에서 이제 다중반응이라고 들으면 이제 변수군 정의 밑에 빈도 분석이라는 것을 생성이 됩니다. 자, 빈도 분석에서 이제 교육 우선순위를 집어넣고 우선 빈도 분석을 하시게 되면 우선순위가 다중응답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응답한 거는 1번. 그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번이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개인 전문성 상상, 그 다음에 업무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응답한 순서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그냥 우선순위별로 각각의 빈도 분석을 돌리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분석하겠다 그러시면 각각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 3번, 2번, 1번, 2번, 3번을 놓고 각각의 그냥 빈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라벨링이 지금 현재 붙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기가 좀 어렵지만은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순위는 아무래도 3번이 가장 좀 많은 것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을 살펴보죠. 다음 문제는 성별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성별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1점 척도로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성별은 독립변수로서 두 가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별이 1이 남자였습니다. 1이.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리시니까 아예 성별은 작성을 하고 갈게요. 자, 성별은 갑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나요? 예, 성별 제가 명확하게 요건 하고 가겠습니다. 남, 이, 여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을 돌리실 건데요. 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적인 만족도는 Q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립표본 T검정을 한번 실시해보죠. 자, 분석에서 해당되는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자, 집단 변수는 성별로 집어넣을 거고요. 자, 성별은 남자가 1, 여자가 2라고 입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평가인 9번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옵션에서는 신뢰 구간이 신뢰 수준이죠. 어차피 신뢰 수준이나 신뢰 구간이니까 원래 신뢰 수준에 맞춰서 신뢰 구간이 되겠네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남자 여자의 평균은 비슷하네요. 평균은 비슷한지만 소수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셋 특성, 형식값에서 숫자, 소수점 숫자리 셋째 자리까지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선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은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0.05보다 작으므로 등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산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분산으로 해석한 결과 유의 확률값이 0.987로 나옵니다. 0.987. 자유도는 80.985. 자, 해당하는 부분은 0.05보다 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8.2점 정도의 높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구간에 맞춰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는 범위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자, 연령대별로 교육과정의 필요 정도 평균 차이 검정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령대별 교육과정의 필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필요 정도가 몇 번인가 한번 볼까요? 필요 정도가 4번이네요. 4번이니까 연령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실시해야 되겠죠? 연령대별로 교육과정 필요 정도니까요. 기무가설은 연령대별로 교육과정 필요 정도에는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 연령대별로 교육과정 필요 정도에는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석해보죠. 자, 평균 차이 검정의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은 연령대가 될 것이고 아까 전에 교육과정의 필요도 넣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후 분석은 조금 이따가 진행해보고 옵션에서 기술 통계와 분산의 동질성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확인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 결과치를 보시면 기술 통계 결과치가 나왔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 평균 기준으로 0.05보다 매우 크므로 등분산이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분산 분석 결과 어떠신가요? 0.05보다 매우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다? 4개 집단, 즉 해당된 연령대별로 따라서 교육과정의 필요 정도에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나 표본수가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더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후 분석에서 투키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D 방법하고 0.05로 시작해보죠. 자, 그 결과를 보시면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LSD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많이 나게끔 만드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1번과 4번은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분산 분석표부터 먼저 보시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후 검정 요거를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SD에선 차이가 나죠. 1번하고 4번이 차이가 나서 이거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선 분산 분석표에 우선은 P값을 먼저 보시고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사후 검정을 하라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까지 중급 관련, 그러니까 초급 과정입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은 기본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우시면 거서 그 중에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20대인 응답자는 경력이 15년 이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자를 확인해보자 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20대이면서 경력이 20년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합성이란. 자, 그러시면 연령대와 경력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경력이 15년 이상이니까 이거 코드북을 안다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5번 이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번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니까 20대가 1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교차 분석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20대와 해당되는 총 근무 경력을 교차 분석을 해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는 경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 분할을 통해서 연령대를 놓고 각각의 빈도 분석, 즉 해당되는 요거 총 근무 경력을 빈도 분석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교차 분석 한번 실시해 볼게요.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연령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총 근무 경력을 넣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 1번이면서 5번, 6번 응답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1번이면서 5번, 6번을 응답하면 안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한 명 한 명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필터를 걸거나 찾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SPSS에서 데이터 보기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보기. 자, 데이터 보기에서 우선 연령대별로 내림차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연령대별로 내림차순을 하고 해당되는 총 근무 경력에 그쵸 5하고 6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교차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보다 더 쉽게 찾아냈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다음과 처럼 23번과 26번의 응답자 23번의 응답자와 26번의 응답자의 총 근무 경력이 5하고 6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걸 찾는 방법은 다음과 처럼 찾아내시면
보다 수월하게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자료의 정합성 정도는 제가 볼 땐 교차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급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초보자분들에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뭐 요 정도가 있다, 요 정도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다음은 케이스 추가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아주 출제 경향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회조사 분석사 1급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실제로 케이스 추가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되지 않을까. 케이스 추가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정 어려우시면 이건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자료를 입력해서 분석하는 경우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케이스 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교육 과정은 다르지만 설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서 얘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를 분석을 해서 케이스를 추가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 성별 이렇게 자료가 있고요. 총 얘가 86개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을 누르시게 되면 87번부터 응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료 입력이 서로 다른 분들이 입력을 하신 상황에서 이제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응답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응답자를 추가하기 때문에 케이스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그래서 변수명이 동일하면 그냥 아래쪽으로 추가하시는 거는 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데이터를 우선 각각의 저장을 하고요. 각각의 SPSS로 저장하고 이거를 합치는 케이스를 합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끄고 이 파일을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새 파일을 열게요. 새 파일을 열고 요거를 끄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우선 1번과 2번을 각각의 파일을 열어보시고 요거를 불러들인 다음에 SPSS 파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를 합쳐야 됩니다. 케이스를 합쳐야 됩니다. 자, 실제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진행해 봅니다. 1번을 먼저 넣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게요. 자, 변수명이 원래 데이터에서는 변수명이 다를 수도 있는데 2급 수준에서는 변수명까지 다른 거는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좀 수준이 좀 범위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불러드릴 거고요. 공백 다시 한번 해제하십시오. 그래 오른쪽에 자료가 명확하게 입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은 저장.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그냥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파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번 파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다음에 공백 여기서 또 없애주셔야 돼요. 다음 맞춤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을 불러드리기가 됐고요. 다른 이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라고 저장할게요. 자, 2번을 저장했는데 우선 1번과 2번 모두 자료를 다시 한번 키보드를 통해서 자료가 끝까지 제대로 입력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 누르시면 자료가 끝까지 잘못된 입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끝까지 입력되어 있는지 오른쪽과 아래쪽을 통해서 자료가 제대로 빈칸으로 입력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케이스 응답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응답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파일 합치기라고 있습니다. 파일 합치기. 여기 보시면 케이스 추가와 변수 추가가 있는데요. 케이스 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케이스 추가는 파일과 파일을 그냥 아래쪽에다가 합치시면 금방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무리 없이 합칠 수가 있는데, 변수 추가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변수 추가, 아까 케이스 추가죠? 케이스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합치는 것은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 문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 열려져 있는 2번과 계속적으로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대응되지 않는 변수들, 대응되는 변수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대응되지 않는 변수라고 나타나시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건 똑같은데 이게 문자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자 길이가 달라서 그런데 이거를 문자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얘는 대응이라고 맞춰야 됩니다. 대응으로 맞추려면 우선 문자 길이를 다시 한번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선 과정명에서 첫 번째 문항에서 문항의 길이수를 과정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명을 우선 문자 길이수를 너비를 제가 20 정도로 3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너비를 30 정도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봐서 여기도 해당되는 과정명을 제가 30으로 바꿔보게. 아까하고 요 11개하고 이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이 컬럼의 길이가 달라서 불러드릴 때 아까 전에 대응이 안 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데이터에 해당되는 파일 합치기, 케이스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문자의 길이가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확인을 누르시면 자료가 아래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총 336개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도 해당하는 문자의 길이수를 맞추시게 되면, 자릿수를 맞추시면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까지는 좀 어려우시면 한번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봐주시고 이 정도 수준으로 이거는 해당되는 중급 방법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과 만족도 수강 과목별로 한번 볼까요? 교육 과정의 필요 정도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요거 넘어가시고, 자, 요거를 저장하겠습니다. 10번으로 저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10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분석해보죠. 분석에서 이제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석 분석,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이 현재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타나진 않습니다. 변수로서 나타나진 않죠. 그렇다면 얘를 코딩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코딩 변경. 그러니까 숫자로 다시 바꿈, 즉 부호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벨링을 달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변환에서 자동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과거 버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는 없을 수 있는데 한 20 몇 버전, 23버전 이상이면 자동 코딩 변경이라는 변수들이 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자동 코딩 변경에서 과정명을 넣고 과정명 변경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Q1 하는 김에 요것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정명 부호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값을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과정명 부호화라는 것이 알아서 부호화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쉽게 되어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된 겁니다.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고 죄송합니다. 네, 끌어올리고
분산분석 실시해 보겠습니다.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분석. 그래서 해당되는 과정명, 부하와 필요 정도였나요? 네, 필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이걸 반대로 이쪽에 넣었어야 되는데요. 자, 해당되는 과정의 필요 정도 놓고 분석해 볼 건데, 그래서 옵션에서 기술 통계, 분산의 동질성까지 한번 해보고 분석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평균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최대와 최소값 결과치를 보실 수 있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0.05부터 크므로 어떻게 된다? 등분산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분산 분석 결과 어떠신가요? 0.05보다 작으니까 최소한 하나 집단은 다르다는 거죠. 최소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뭐라고요? 만족도의 평균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사후 분석을 좀 해보죠. 자,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 제가 사후 분석에서 LSD와 투키 방법 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우선 분석표의 동질성 분석을 보시게 되면 1집단은 4, 5, 1, 3, 2집단은 5, 1, 3, 6으로 이 두 개의 집단이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집단이 상대적으로 작고 2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1집단은 다시 한번 4번, 5번, 1번, 3번 교육과정. 2번 집단은요, 그렇습니다. 5번, 1번, 3번, 6번의 부분으로서 요건 교차점이 됩니다. 교차점. 네. 이거는 여담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4번하고 6번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투키의 HSD 검정을 통해서 1번하고 4번, 해당되는 부분, 요건 또 차이가 또 안 나요. 예. 1번하고 몇 번이었죠? 1번하고 6번인데, 1번하고 6번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총 해당되는 결과치가 1번, 6번하고 4번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는 6번하고 4번하고 6번, 4번하고 6번이군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6번하고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HSD 투키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에게 수준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요. 요 정도만 보셔도 진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고급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요. 요 같은 경우는 컬럼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뭐라고요? 해당하는 컬럼을 추가하는 거예요. 응답자 컬럼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컬럼을 합치기 위해서라면 이 자료는 03번을 보시면 해당되는 향후 수강 의향, 그 다음에 추천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와 여기 있는 자료를 합쳐야 되죠. 합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디를 기준으로 합쳐야 됩니다. 기준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다시 아이디를 기준으로 매칭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 아이디가 좀 골치 아픕니다만은 2급 수준이에요. 정말로 2급 수준이라면 해당 부분 아이디가 뭐 여기엔 있으나 여기는 없는 것들은 빠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컬럼을 추가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좀 고급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진행해보죠. 자, 우선은 3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3번을 불러드릴게요. 다음에 1번 놓고 공백 없는 걸로 놓고 다음 마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저장할게요. 저는 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본 해당되는 10번 자료였습니다. 해당되는 아까 요게 10번이죠. 10번. 네. 요거는 나머지 2번은 끌게요. 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10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을 오른쪽 컬럼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데이터의 파일 합치기 변수 추가합니다. 변수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근데 해당하는 합치기 방법 같은 경우는
키값의 변수명을 가지고 한번 기준 아이들을 가지고 합치면 됩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합치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1대1로 합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데이터에서 파일 합치기 변수 추가를 하신 다음에 3번을 합치는 거, 10번에서 3번을 합칠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기준 변수는 공통된 게 아이디만 남아 있으므로 아이디를 선택한 거죠. 아이디. 그 다음에 그냥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 키값이 1대1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 키값을 가지고 1대1로 합치게 됩니다. 오른쪽에 데이터들이 이 10번과 11번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끼워 맞추기, 이렇게 맞추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료가 제대로 입력된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파일 합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케이스 추가는 아래쪽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합치기 중에 변수 추가, 즉 해당 컬럼을 합치는 것은 해당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공통 아이들을 기준으로 합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저한테 뭐 질문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실제로 입력하고 한 줄에서 2개 정도 입력하고 분석한다는 하라는 기준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합성이죠. 제대로 입력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케이스 추가부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실제로 사조사 1급에서는 출제가 된 경향이 매우 높으므로 아래쪽으로 케이스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출제 기준이 변경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작업형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